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 인근입니다. 지식산업센터고요. 전용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시세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좀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김포 지역부터 분석해볼까요? 네, 현재 이 김포 같은 경우는 6.17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많은 수도권 내에 이 조정 지역들이 해당이 되었는데 현재 이 김포는 빠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 많은 부동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이 투자자들을 많이 현재 몰리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그런 주택들 비조정 지역이더라도 다주택자들에게 규제가 들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좀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위치는 김포 골드라인의 양촌역 역세권입니다. 유형은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거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재 이곳의 전용 면적은 46제곱미터, 시세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시세는 이 금액보다 좀 더 내려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17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뭐 이 6.17 부동산 규제 정책 자체가 갭 투자를 좀 막겠다라는 정책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에 간섭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금액이 높아진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기타 뭐 취득세라든지 법인세 등 많은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 자체 면적이 주변에 뭐 회사를 내거나 회사적으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피스를 이용을 하시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오피스보다 아무래도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지하철 양촌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이고요. 이 주변 자체는 준주거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으로 신시가지로 현재 변모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메리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양촌역 주변에는 각 행정타운, 뭐 동사무소라든지 뭐 기타 관공서들이 많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으로 뭐 하청이라든지 연계된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1인 가구 역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 임차인 자체가 회사 설립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사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현재 이 회사 사업자들이 임차인 자격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많은 혜택으로 현재 이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뭐 그 이후에도 뭐 추가가 연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나와 있는 계획으로는 현재 2022년도까지라고 합니다. 자, 이 이후에는 모든 허가라든지 혜택이 많이 중단됨에 따라서 희소성 역시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입지와 호재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만 8가지인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추천이 많은지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입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골드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김포 도시철도인데요. 이 주변에는 뭐 구례역이라든지 양촌역 다양하게 이 주변에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현재 구례역과 양촌역 이 주변에는 바로 이 연결되는 구간에는 중심 상업시설과 구례구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지역 그리고 복합지구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주변 자체에는 배우 수요만 바로 사업지 인근에 9만 7천여 명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 자체가 있는데요.
많은 신도시들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동탄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이런 많은 지역들이 잠시 동안은 유령 도시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일자리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았을 때 이 김포 주변으로는 산업단지라든지 예전에는 뭐 가등기라든지 뭐 미등기 건물들도 있었겠지만 공장 자체라든지 일자리가 원래 많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일자리 자체로 이 출퇴근을 하다가 주변에 뭐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주변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라든지 각종 이 여러 가지 인프라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김포 자체의 골드라인 그리고 이 한강 신도시 라인이 현재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 추가적으로도 제2한강 신도시 가능 부지까지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신도시다운 신도시로 변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조정 지역이 현재 아니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굉장히 투자적인 입지로 보았을 때 이 김포 전체적인 지역적으로 큰 효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반 시설과 배후 수요를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배후 수요 같은 경우는 김포 골드밸리 그리고 한공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대건면과 통진면 등 기업체 배후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양촌역 주변으로는 뭐 양촌산업단지라든지 하군산업단지 등 굉장히 큰 산업단지가 현재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변에 이 자차를 이용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실 때는 뭐 대형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순환고속도로라든지 뭐 계양 강화고속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교통으로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잠시 후에 호재라든지 뭐 이 주변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 지역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동산인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이 소개를 할 때 유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지식산업센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 부동산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식산업센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요, 현재 정부에서 공장이라든지 창고 그리고 사무실 등을 이용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나라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아파트형 공장의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 6.17 부동산 규제 정책 덕에 현재 뭐 주거 공간인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빌라 등 다양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께서 이 갈 곳을 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재 부동산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얼음장같이 정말 갈 곳을 잃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정부 자체에서 이런 부동산 투자 덕에 혜택도 주고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금융담보대출 감정가의 약 80%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2금융에서도 대출이 되죠. 2금융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의 금액 자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또 장점이 있느냐? 바로 투자 비용이 적어지겠죠. 한 구자를 분양을 받는데 최소 비용은 현재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최소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레버리지, 대출 레버리지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1,000만 원에서 훨씬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보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대출 규제와 투자 비용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6.17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투자자의 보유세 부담이 큰데, 하지만 이곳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인 리스크 역시 줄어든다라는 것이겠죠. 자, 네 번째로는 임대 수익률이 일반 오피스텔 및 주택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주거 환경 자체에다가 뭐 투자를 하시는 분,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곳에는 임대 수익률이 일반 오피스텔이랑 주택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대출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수익률 자체는 월등히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공급 제한이라든지 뭐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든지 안정
가정성 역시 굉장히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 규제 덕에 뭐 전매도 안 되고 뭐 진짜 매도를 했을 때도 정말 많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이 이 멈춤을 좀 보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하지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한창 보다가 한 2년 정도 보다가 그 이후에 아무 때나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6가지의 뭐 간략하게 장점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교통에 대한 것, 바로 철도인데요. 이 교통 철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GTX D 노선이 앞으로 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진행 사항 같은 경우는 사전 타당성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도 되고 지하철 인천 2호선까지 연장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김포시장도 역시 김포시 자체에서도 지하철 인천 2호선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큰 지금 현재 빠르게 이 착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포 자체에 많은 교통이 들어가고 철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액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자, 그렇게 되면 임대 금액 역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뭐 고속도로, 자차를 이용한 고속도로 역시 뭐 계양 강화 고속도로라든지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거기다 서창 김포 고속도로, 김포시 국도까지 많은 이 도로들이 놓이고 뭐 확충이 되고 그리고 도로가 넓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 자체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현재 이 김포로 이관을 하게 되면은 뭐 법인세까지 뭐 4년 동안 100% 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종목이 되고 장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대곳 ECT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구역 지정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양촌 역세권 개발 계획이 현재 김포시 2020 도시기본 계획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김포 자체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앞으로 이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현재 이 구례동 자체는 인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현재 이 인구 상황을 보시게 되면 2013년도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구가 늘어난과 동시에 세대수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많이 늘어난 인구 안에는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대 젊은 층의 지속적인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 신도시뿐만 아니라 김포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미래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 증가 현황입니다. 현재 뭐 전국적으로 누적이 된 개소에 대해서 뭐 1119개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투자로서의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역세권 350m 내의 지식산업센터 현황에 대해서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주요 지산 권역으로는 뭐 구로라든지 금천, 성동, 영등포 이렇게 좀 크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금천 자체는 금천역을 비롯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등 많은 지하철역이 가까이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금천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천구 자체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고요. 기타 이 수도권, 경기도권 내에는 바로 이 수도권 기타에는 이 지하철이 가까운 바로 지식산업센터가 8.13%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김포 이런 현재 설명드린 대로 8.13%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거라든지 생활 인프라 우수한 입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자로 그리고 사업체를 내시는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임차로 들어가고 있고 또 이 사업자 자체를 김포 쪽으로 많이 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김포시 사업체라든지 종사자 수에 대해서도 이 증가율이 어떤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현재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세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업이라든지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의 사업체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체 수가 늘었고요. 증감률은 9%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현재
2020년도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증감률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종사자 수만 해도 현재는 16만 5천 명, 거기다 2020년 이후가 지나가게 되면 한 17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률 자체는 굉장히 저하가 되고 주변으로 오셔서 임장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 부동산을 들려서 뭐 임장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주요 업종 증감 추이 같은 경우는 물론 제조업이라든지 생산업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기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들이 2018년도와 2012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사업체 수가 증감을 한 것을 좀 보자면 증감률이 전부 다 60%라든지 50%에서 60% 이상이 증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투자를 하셨을 때 내가 임대 금액을 사업자한테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증감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에 이 투자를 하는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좀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체크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네, 현재 이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차익형 부동산, 일명 갭 투자를 할지 수익형 부동산, 월세 투자를 할지를 잘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뭐 갭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뭐 6.17 규제 정책 덕에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하면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률이 최소 10% 이상이 되는 물건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권역 내에 10% 이상 되는 뭐 부동산 투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0% 이상 되는 물건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잘 찾아보시다가 좀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 이 서울경제TV 황부자 채널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에 동일한 물건의 경제성이라든지 희소성, 특수성, 환금성까지 잘 되어 있는지 그 물건, 부동산 투자 물건이 잘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간섭이 없는 물건을 잘 알아보시고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터 시세는 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 주변의 지식산업센터의 이 시세 자체는요,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부가세는 빠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세를 냈을 경우에 보증금 2천에 월 6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까지 이곳은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이금융이면 대출 자체를 더 크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금액은 1억 2,800에서 1억 3,6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현재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지식산업센터 분석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600번과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고맙습니다.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